법인세법상 선의 기숙사님들 가능성이 너무 없어. 근데 아무튼 내가 공부를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적어도 4시 전에 시작하는데 웬만해서는 왜 내가 한 8시 막 7시까지 해서 녹화는 많아야 2시간 나오나 했더니 나한테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 중간중간 쉰다고 너무 많이 쉬고 너무 멍 때리고 너무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시간이 가뜩이나 뭐 운동을 할 때라면 평일 같은 때는 오늘 막 이런 시간도 다 포함해서 아무튼 평일에는 끼케야 메인 공부 시간에 아직은 4시간인데 나중에 또 빼더라도 4시간인데 그거를 풀로 써야 그래도 관심이 맞추고 말 건데 그 중에서도 한 반을 날려먹으니까 쉰다고 고작 그것도 반도 못 써가지고 녹화 시간이 2시간 나올까 말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4시간이면 4시간 풀로 다 써야 돼. 녹화 끝나면 많이 쉬어야 한 10분 지나면 바로 켜야 되고 뭐 정리하고 하더라도 바로 10분 지나면 바로 켜야 되고 안 올라가면 했다가 나중에 올리면 되니까 녹화 시간에 적어도 3시간 넘게 찍혀 나와야 돼. 4시간 가까이 찍혀 나와야 돼. 녹화. 지금 객관적으로 녹화 시간이 2시간 이상을 많이 못 넘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전엔 체력적으로 내가 못 받쳐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체력적으로 점점 받쳐주고 있으니까 체력적으로 좀 더 받쳐주게 되면 4시간 다 뽑고 운동 가야 돼. 뭐 아직은 연휴라서 시간이 저녁까지 있다 해도. 법인세법상 손익 기숙사면 되거나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료는 각 계약상 정해진 지급일 지금 속한 사무들 교육시라면 임대료 지급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한 임대료 상당액을 입금을 한다. 이거는 맞아. 이건 초과라 장기할부가 1년 이상인 거고 1년 미만 1년 초과인 경우에 이미 경과 임대료 납품 기한 또는 수탁 가운 기한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 확정된 물품의 경우 물품을 계약서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속한 3일 중 수탁 가고 물품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하거나 이게 없을 때는 실제 물품을 지급할 때는 다만 계약에 따라 맞아. 그러니까 그 검사를 거쳐 인수할 때는 검사 완료한 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대부법이 상품 부동산 이때 부동산은 그거였어.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인도한 거랑 사용 거랑 수익이랑 그다음에 그거 대금 청산이랑 그다음에 그거 맞나? 맞아. 그 이전 등기 등록일 이거 좀 빠른 날. 도급공사의 계약으로 인한 송금은 진행 기준 인식하나 중소기업의 계약 1년 미만에서 인도 기준에 따라 완성 기준에 따라 1번 4번 일시행자 리스로 인해 수입하거나 지급한 리스료의 입금과 송금 리스 직접 계산 원가를 제외하는 거지. 현금 계산 기업 회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한국 채택기업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자산에 대한 리스를 경한 리스가 주사있다. 법인세법상 선의 기속시간을 설명이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는 것. 법인이 매출 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 할인 금액 상당 약정 지급한 날에 속하는 매출에서 차감한다. 맞고 계약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차이별부터 이자 지급을 1년 초과한 특수한계인가 거래에 따른 기간 경과한 미지급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에 선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계산한 사업연도 1년 초과는 이거 특수관계인 왜 자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초과하는 거에 대한 특수관계인가는 아니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장기할부 조건이지. 중소기업이 아닌데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람들에서 대응 비용 아니 중소기업이 아닐 때는 장기할부 조건이면 자야 계산한 것만 할 수 있어. 자산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급해서 채무를 결정에 따라 현재 가치를 평가해 현재 가치는 취득가액의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시동가에 포함하지 않지. 현재 가치만 포함.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간 옳지 않은 것은 모르고 중소기업 및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장기 할부 판매성이 명목가치 인도 기준으로 해결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일 때 신고수정할 수 있지. 중소기업 및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예약매출성 1년 이상이네. 그래서 진행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예약매출 때 인도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어요. 그치? 예약매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외국 자회사에 자금을 대하고 이자지급 약정을 또래전 기간 경과한 미수이자를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결산상 계산해 실제 이자지급의 이자소득으로 신고 조정할 수 없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단기약 매출 인도 기준의 경우 진행 기준으로 아니 중소기업은 아니 기억내 3번에 1번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 영역 1년 이상인 장기 영역 매출 1년 이상 예약 매출이든 나발이다. 이건 장기 영역 매출이니까 장기 예약 매출 단기마다 할게요. 그건 수 없지. 옳지 않은 것을 모르는 거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신고 수정할 수 없지. 중소기업이 아닌 그리고 국외 이자의 기간 경과 미수이자 계산액은 중소기업이고 나발이고 할 수 없다고. 다시 봐야 되겠다. 이거는 좀 다시 보기. 법인 예약 매출 단기 예약 매출이지.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근데 중소기업이 아니라도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맞아. 예약 매출은 인도 기준으로 처리했을 때는 이걸 수여한다고 단기 예약 하는 것은 아니라. 인디어 305번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더욱공사의 경우 법인이 빛이 기장한 정보가 없어 작업시간 계산할 수 없을 때는 발생권 법인에서 연식과 공사권 발생 기간의 비용을 그러니까 지금 누적된 발행된 걸 총 예정 공사의 발행 원가를 나눈 진행률을 따라서 공사 수익을 인식하는데 그 목적물 맞다. 근데 애초에 그런 것까지도 없다고 빛이 기장한 자 계산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인도일로 한다고 했지. 맞아. 부동산 판매 양도세액 기속사하면 해당 부동산 이용자들 재고자산 아니 상관없이 부동산은 무조건 같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이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채권 또는 받을 배세 양도하는 경우 정한다 처분받고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범위 금전 수출 수입하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거기 이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지.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의 기속사항 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 확정일에 속하는 사항 연도한다.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의 기속사항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 확정일이 아니 이게 기명채권이면 잉여금 처분 무기명채권은 지급을 그 지급을 받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 주 A의 제25각 사용한다 소득에 대한 법인 세무자에 대한 관세를 오르죠. 이미 경계한 기간에 대한 원천 징수 대상 정기예금 미수이자 10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원천 징수 대상은 입금 불산이 받는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금전 소비대차 거래 시 이미 경과에 대한 미지급 이자 20만 원을 필요 없죠. 특수관계인이 아닐 때는 당기 중 파산한 비회사 주식 시가 공간이야. 정부에 100만 원을 전액 감액 손실 비만 금액 1,000원을 선물. 장기할부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잔여매출 채권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현재 가치 계산한 경우에는
해보자 필요 없지. 건물을 2015년 10월부터 2년간 임대하고 2년간 임대를 만료를 해서 하기로 확정하여 단기 임대료수를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건 발생주의라니까. 1년을 취급기간이가 1년을 초과하니까 이미 경과한 기간에 그러니까 이미 경과한 발생 중 입금과 송금을 하는 거지. 10월이니까 3개월치 300만 원. 금사임 유보.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사면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 위탁 자산을 매매하는 날이 속한 사면대 입금을 한다. 자산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 그 위탁 자산을 매매하는 날이 사면 입금을 인지세는 차명할 때 인지세 제한 세금 중에서 신고 납세 전식 신고를 부가세는 고지를 기록시라고. 근데 경쟁의 경우에는 고지를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1번에 그렇지 수정신고를 기록시를 한다고. 아닌데 이거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그 있었는데. 법인이 장기할 조건 등의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처럼 장기할 조건이지. 차감을 계산한 경우 해당 현대차 할인 차감 상당액은 해당 채권 회수에 따라 환입한 각사하는데 입금에 사입한다. 중소기업은 법인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이니까 단기 영역이네. 중소기업이네. 그 목적물에 임대를 속한 사면도 입금과 할 수 있다. 법인 사채발 사채 합계 사채 발행가액 합계로 공제한 금액 상각한 금액은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니까 각성 순금을 살필 수 있지. 파는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죠. 법인세법상 입금과 송금의 기록시 행한 설명 옳지 않다. 내국법인이 각수하는데 입금과 송금을 기록사면다. 그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란다. 몇 번 각수하는데 입금 그러니까 그 각수하는데 그러니까 송금의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잠깐만 지금 순간 멍 때렸어. 맞아. 그러니까 확정된 그러니까 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률 무슨 아니로서 해당 법률 결산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하게 상대 해당 수행을 계산하는 경우는 입금으로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연천익수에서 이자에 대해서 결산한 미수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는 획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장기할부 조건을 자산 인도 기준을 결정한 경우 그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람들 해석을 경우에 수행할 수 없지. 중소기업이 아니면 신고정할 계약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갚은 차액을 금융 정사 파생합의 거래소는 결제 정한 대금을 속하는 결제를 속한 사람도 입금과 송금을 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미 내국법인 중소기업이 아니야. 25기 손익 규산으로 오는 것은 자본시장과 일단 증권시장에 동법에 의한 증권시장 규정에 따라 보통거래 방식 유가증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에 속한 사람들 하지. 장기할 물건을 자살 판매하고 인도 기준으로 그 옳은 것은 이거는 1번
인도기준 회계 처리한 경우에 그 장기를 따가 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얘는 인도기준하면 인도기준 약정기한 지급끼리 이거 매출 할인을 이거에 지급한 경우에 아니 이거는 약정이 있으면 25기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30만 원 그래서 25기 기업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특성에 거래했다는 이자 아니고 이자는 범위서 따라 원천징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건 원천징수 되는 거 관계없이 한다고 경고한 거는 이미 그때 입금불상이 밑에서 테니까 아무튼 이건 다시 봐야 돼. 임대료 그 1200만 원 10월부터 그 30일을 선물로 받는 조건 임대계약을 지금 25기에 1년이네 초과하지 않네 아니 제 25기 범죄법상 임대료 수익은 300 이거 1년 이하인 임대료에 정해진 거 그 지급일을 순위 기록식을 하지금 따라서 25개 법인세법상 그러니까 경영 경과문이 아니라 단기 임대 같은 경우 1년을 초과하지 1년 이하인 임대계약 그 지급일을 순위 기록식 그러니까 1200이지 법인세법상 성금 순 기록식에 대한 설명대가 금융보호법 이외의 법이 원천징수에 의존해서 경과한 기간 대응되는 이자를 이제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계산한 사업연도 입금으로 본다. 경과한 입금으로 본다.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이 하에 입금을 보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고 전 비용일 때 지급이 할 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거 그랬었지. 맞아. 그래서 수익은 입금해서 원천징수할 때는 내가 이거 입금으로 보면 그거에 따라서 또 바뀌니까 그랬었지만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내가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천징수하니까 제가 원천징수 하든 말든 내가 지급한 이자는 상관없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급한 이자 비용일 때 상관없지만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내가 입금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면 달라지니까. 맞아. 그랬었지. 이때는 수익이니까 원천징수 때는 이자 안 보는 거지. 9번 1번. 맞아. 그 중소기업이니까 수행한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료나 단기 시험이나 수행 그 목적으로 인도를 속할 수 있다. 세법에 따라 영수증 작성 개발 사업에 영향 설치하는 경우 그 수행물이 기업상 그 실제로 쓰임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영수 환경 결산 회계 처리 관계없이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람들 회수할 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해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장기할부 결산 확정함이 있어 이미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하니까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서 수익과 선별 계산을 이렇게 각각 당해서 긴가 경과에 수익과 선별 계산을 이렇게 각각 한다. 시발 계산 문제네. 생각보다 마마 할 줄 알았는데 뭐 할 줄 알았는데 이거 하면 꼬박 공부 딱 한다는 하고 나는 아까 자산 평가는 계속
날 세면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스케줄이 있으니까 시골에서 같았으면 그냥 날 세면서 오늘 뒤에까지 쫙 나가긴 했을 텐데 그럼 대신 다음날 거니까. 영매국법인 주행에 제25기 재원에는 관련 사례다. 제25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오른 것은 전 제시한 자료 이외의 세무정사는 없어. 손익계산상 당기순이익은 6천만 원, 범위세 비용은 1,000만 원이다. 그럼 상품비 정산 재고서는 1,000개, 800개 스크차 다음과 같다. 매출원가를 계산했다. 면세 대상으로서 그럼 송금 상태니까 100개 차이네요. 제25기 10월 29일 예상 판매 대금 횟수는 제26기 매출 선으로 계산했어. 외상 판매한 것은 매출 기준이니까 이번 입금산입 유보지. 입금산입 입금산입 유보지. 시가로 300 유보, 원가 송금산입 200 유보. 이쪽 향후에 비정규모단체에 증자한 것은 시가 180만 원으로 기타 사였죠. 하고 원가 나간 거 원가 송금산입 유보. 이거 부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면 판매대금도 기록 이거는 대표자 상향 120 상향 원가 80만 원 유보. 이렇게 하면은 각성도 속에 차 6천에서 범위세 비용 입금 불산입 1,000 더하기 300 더하기 180 더하기 120 마이너스 2,000 마이너스 1,200 마이너스 80 4,320 1,000 더하기 1,000 더하기 300 200 7,200 10번 5번 실무 영문회국법인 주의 중소기업이 아니야. 이번에 사업연대 할부법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하고자 한다. 세무 조정을 통해 감수할 수 있는 제25기 각성소득은 제3주 원가 500 상품을 750만 할부법하고 제1부터 3도 말에 150만원씩 5년간 낀다. 5년이면 장기 할부인데 횟수 할부금이 없어. 회계에 따라서 얘는 현재 가치였는데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그냥 이게 한 거대로 그대로 가네. 각 3도 소득금액이 얼마인가? 그러면은 여기 뭐야 매출 5,686만 180에 더하기 이자세 8하고 상품 500이 나왔잖아. 그러면
125만 이건데 아닌가? 잠깐만 500 맞는데? 학생들 소득비는 얼마인가? 실업은 현대가치 인조기술 회계처럼 이를 수행함으로 맞아. 그러니까 세무 조정 때 감소될 수 있는 거, 감소될 수 있는 거 아니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했으면 이거대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 빵은 씨발 세무 조정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방금 전에 세무 조정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중소기업이 아니고 그냥 이거 현재가치였으면 현재가치 따라간다고 해놓고서는 세무 조정을 하고 앉아 있어요 내가. 뭐 하는 이렇게. 영리납법인 주세정이 제25기 사업연도 상품 위탁 판매 관련 자료다. 제25기 세무조정 시 가산주정과 차감세 순차로 세정은 상품 적송 시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10%를 결산성 손익으로 계산하고 있다. 제24개 600 판매 이거를 수탁자에게 적송하는데 24개 그중 10% 24개 30% 25개 판매 또는 25개 판매한 제품 25 원가 이거 상품 수탁자에 적송하는데 수탁자 B는 25개 판매했다. 그러면 세무조정 시에 그러면 25개 1000이니까 1000 0.3% 그러면 입금산입 유보 300 이건가? 그 다음 매출원가 300 곱하기 0 원가 600은 600 곱하기 0 180이고 수수료가 30 송산 이거도 하고 두 번째 거는 1500 곱하기 0.6 적송하는데 65%를 판매했다. 그럼 1500 수탁자 B에게 적송하는데 60%를 적송시에 맞아. 그러니까 24기에 적송할 때 매출을 결산한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고? 그럼 이번 25기에 적송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적송 24기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맞아. 착각했다. 그러니까 25기에 적송할 때 이거 전부를 다 했으니까 이번엔 뺀 걸로 한다고? 그러면 입금불사님 606호 하고 1000 그치 반대로 가지. 그러면 원가 1000 곱하기 0.4 400 송금불사님 6호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0.1 60에 대한 거 60만원 대한 거 송금불사님 6호 그래서 그래서 그럼 가산조정은 아까 매출 30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30 빼고 그래서 마이너스 600 더하기 400 더하기 60 마이너스 50 10은 3번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적송 시에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적송 시에 계산하는 거고. 다음은 영리내역법인 주 A의 중소기업인 제25기 사업연도 할부 판매 관련 자료다. 할부 매출에 대한 세무조정이 제25기 각 사람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는 것은 모든 할부 판매 인도율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매월 100만원씩 할부金열차 대금 회수를 인도율이 속한 달의 말일 거래별 내용 다음과 같다. 제품 인도율 10개월 이건 단계할 판매 이건 장기할 판매. 단계할 판매는 명목가치 인도 기준이니까 일반적으로 1000만원씩 할부 기간이니까 매월 100만원씩이라고. 100만원씩이면 얘는 1000만원이니까 매출가 대금 회수를 회수일에 매출하면 얘는 입금 사입 800유로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장기 할부니까 이에 대해서 인도일 했으니까 총 판매 대금을 했으니까 100만원씩. 얘는 중소기업이잖아. 얘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할 수 있으니까 900이니까 1100 1100이 아니네. 3월 1일이니까 1000만원. 입금 불상 유보할 수 있지.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입금을 해봐. 그럼 1000에서 800 빼니까 200 가능성 5번 13만원 이렇게 처리한다. 14 영리역법인 주 A는 할부 판매 금액을 할부 회수 기준에 따라 뭐 지금도 문 닫았을 수도 있지만 아니다. 근데 아까 롯데슈퍼도 8시인가 다 한다고 그랬고 하니까 저거 갔다 와야 되겠다. 이제 저녁을 사와야 되니까 오늘 추석이라 문들을 다 일찍 닫아가지고 저거 먹을 거 문 닫았기 전에 좀 빨리 가서 먹을 거 있을 때 좀 저녁을 사와야 되니까. 그리고 내일 오늘까지만 저녁 공부를 쉬고 내일부터는 오늘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어쨌든 이걸 원래 완료 쳤어야 되는데 아무튼 내일부터는 이제 저녁 공부 회계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저녁에도 내일부터는 저녁 공부를 할 거니까 이제 오늘 조금 더 일찍 저녁도 먹어야 되고 일찍 쉬는 오늘은 좀 쉬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내일부터는 저녁에도 달려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자 오늘. 아씨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이제 늘려야 돼.